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10번한 강의 제 6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칠판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직접 조절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면에서는 각 강의마다 조금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자아 자부심과 스트레스 관계를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서로 톱니바퀴 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아 자부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아 자부심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뭐냐? 자기 내부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몸에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인지를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도 있고 만성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급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든가 협상을 하든지 협상하다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회담 장소에서 박차고 나간다든가 그러면 그 대화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만난 이제 모르는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그 임프레션, 그 인상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공부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모르는 사람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소개를 특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말을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한다든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말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부터서 인상이 좋아야 되고 초기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초기에 사람의 인상이 좋으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처음부터 아주 이건 아니야 하는 그릇은 낯빛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 좋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시무룩하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을 때는 또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불꽃 튀게 벌써 첫 몇 마디부터서 화를 내는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부드럽게 탐험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것에 있어서 첫 4분간 첫 1분간 첫 30초 그 사이에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이 사람은 이제 흥미를 내가 느끼는 사람이다 한다든가, 사전에 소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그렇게 탐험을 한다고. 서로 어떤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 이 저놈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인간은 이제 말 같은 거랄지 표정이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내 가지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개의 경우에는 이제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 친구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염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느끼게 마련이고, 특히 부정적인 임프레션을 받는다든가 인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 모든 것이 자극이라고, 자극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동물이나 인간체의 당연한 이치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이제 직접 조절법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서 한 1분 정도 있어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대화가 서로 감정적으로 이제 자꾸 나쁘게 발전되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이 화끈화끈 한다든가 가슴이 뛴다든가, 여하튼 스트레스 저번에 강의했을 때도 스트레스 반응, 신체 반응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속마음에 스트레스를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자기가 느끼고 그런 거지, 제3자가 그것을 캐치할 수도 있죠. 얼굴이 벌거고 저 친구가 뭐 화가 났다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의 스트레스 증상은 자기가 먼저 깨달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을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저 친구는 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피해야겠다든가, 그러면 공격을 해야 돼. 정면 돌파, 공격을 해야 되든가.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고, 그렇지 좀 기분 나쁜 소리도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피하는 거죠, 그 상태를. 그래서 도표로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도표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 말이죠. 점검해 보면은 이제 반항적일 수가 있고, 반항적이 전에 해피, 부정, 저 친구가 내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상대방이,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체가 상대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느끼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내부에서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은 일개 개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부정, 뭐 그냥 상대를 안 한다든가, 대꾸를 안 한다든가, 말을 안 한다든가, 대화를 더 이상 상대를 안 한다든가, 그러는데 부정한 것이 있고 해피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너무나 이제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목적, 그러니까 서로 만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적죠. 대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을 때 반항적인다든가 공격을 직접 한다든가,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강한 대결 반응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멱살을 잡고 이제 싸움이 바로 그냥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억제만 하는 거. 억제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얘가 이제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화병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 우락부락 해도 또 뭐 참아야 뭐 예를 들어서 현모양처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억누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적이면서도 반말을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런 억제인 경우는. 그래서 억제하고 극복하는 거. 이런 스타일은 화병이 생겨서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대결 방법이죠. 한편 이제 이쪽을 하면은 강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면 긍정적으로는 잘 대처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공격적일 수도 있고, 조절을 극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절형이 있다면 이런 스타일은 사실 이 네 가지의 반응에 있어서 조절하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이제 스타일은 외부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이제 스트레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공격도 않고 대처를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도 효과 있게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조절형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대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감정을 많이 발동시켜서 대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조절형이라도 사고로 하는 건지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건지, 또는 버릇, 또는 이제 이게 행동 습성이라는 말을 behavior, 행동 습성.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기가 옛날부터서 이제 몸에 학습되고 길들여진 버릇대로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대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대결로 갈 수도 있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일단 이성적으로 대처해야죠. 이성적인 감성이 별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이게 싸움을 일어나지도 않고 공격적인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누르고 요걸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처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시, 우행. 호시라는 것은 이 머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사고력 있게 똑똑하고 말똥말똥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는 이제 호랑이 시선과 같이 매섭다고. 그러니까 머리는 냉철하고 굉장히 머리는 살려놓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걸 압도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니까 싸움질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 버릇이기 때문에 행동 습성. 그러니까 버릇을 고친다고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는 행동 습성의 차원이 있고 감정적인 차원이 있고 이성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배워온 거 잘하는 스타일대로 학습된 그 버릇대로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결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느냐, 일상생활에서나 또는 중요한 뭐 미팅 화합이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싸우면은 이런 것을 잘 이제 숙달된 사람이야지 서로 대결도 않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이제 도를 닦든지 자기가 이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계속 연말을 하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직접 대결할 건가 또는 조절할 건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연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금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저기 감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조절 능력을 연마해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스트레스도 적고 효과도 있고 조용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융통성 있게 조절을 스트레스 조절법, 직접 조절법,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절형은 조절형의 특색은 뭐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화부터 내 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좀 느려서 그렇지. 이게 액션을 조금 천천히 한 박자 늦게 행동한다든가 반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순발력이 좋다. 근데 내 생각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오랜 동안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순발력은 좋아요. 뭐 창의에 있다든가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가지고 잘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뭐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게 한번 이제 말이 나오고 나면은 결국은 되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천천히 조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것을 상대방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마 순발력 있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반응해도 얼마든지 일상생활하는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절형의 특색은 뭐냐? 조절력의 특색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현실적으로 잘 파악한다.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남의 입장이나 그런 것을 잘 배려를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면은 바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좀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천천히 늦게 반응하면서 상대의 입장,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또 감정 코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래. 그러니까 대화를 효과적으로 올리려면 감정을 코칭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르고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노련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렇게 무식하다고 그런 말까지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성적인 표현은 상당히 감성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좀 늦지만은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나의 본인의 대처는 뭐냐면 환자하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은 나는 환자가 위주지 않아요.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환자가 불평을 한다든가 화를 내고 그러면 일단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일단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화가 좀 풀어진다고. 그 시간을 버는 거죠. 한 박자를 늦게 이제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게 조절형은 자아 자부심이 강하다든가 자신감과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좀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수양을 많이 한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응이 아주 감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을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운동을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경쟁이 강하다고 잘 이게 견뎌내요. 화를 버럭버럭 내지 않고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서 지금 상대방의 공격이 들으면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무의식적으로 여튼 나타내는 부정하는 방법이나 회피한다든가 공격적인 그 공격을 해서 해결한다든가는 자기 습관대로 한다면은 편하지요. 자기는. 그렇지만은 그 도를 닦은 사람이나 수양을 닦은 사람이나 연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반사거리적으로 하지 않고 조절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조용히 표현해서 상대방의 나의 이성적으로 내 표현을 전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 맨날 회피하고 부정만 하고 체념을 하고 그러는 이제 소심이들은 있잖아요. 소심이들도 문제란 말이야. 너무 강하게 대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소심이 같이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대들지도 못하고 이제 화를 내서 대들면 안 되지만은 이성적으로 좋은 말로 대결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데 소심이들은 그래서 신경과 정신과 심리학 뭐 그런 데에서는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를 강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마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체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병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명상을 한다든가 그건 항상 나와요. 스트레스하고 명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단전호흡 그런 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온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법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선진국을 많이 여행을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잘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주 내 기억에는 아주 적어요. 근데 저개발 국가에 가면 갈수록 싸움도 잘하고 시끄러워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진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너무나 조용해서 이제 고민이고 아직도 중국은
싸움질을 잘하고 시끄럽고 말이죠. 그래서 좀 유시간 말로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자마자 바로 시간차를 두고 자기가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어가지고 화가 지금 양쪽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성적으로 조용하게 타이르면서 조용히 해도 늦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시간 이제 표를 하나 만들면은 이게 이제 사고가 있다든가, 사고는 또 느리잖아요. 감성은 굉장히 빠르다고, 그 표현이. 그 버릇이 이제 뭐 버릇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뇌 피질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성을 피질. 여기 있을 때 이게 그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대뇌 피질한테 일단 물어본다고. 어떻게 해야 할건가? 잠깐 사이란 말이야. 뭐 1초 정도. 그러면 이제 대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대뇌에서는 이 감정하는 데나 버릇을 하는 데, 컨트롤 하는 데나 이게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이제 스트레스 감정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한 대결인가 이제 뭐 투쟁을 할 건가 회피할 건가 그런 데 있어 잠깐만이라는 얘기인데, 이 대뇌 피질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화를 욱하는 성질도 이런 이제 훈련법으로 해서 이해를 통해서 차차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을 그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직접 조절법, 이것을 우선 제시를 하니까 공부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